70개가 들어왔어요. 그 70개를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뭐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초등 40점, 중등과 유치원 38점, 보육교사 37점, 없으면 36점 이렇게 배점을 나눴습니다. 협력 강사 경력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0년, 0에서 1년, 경력 없음 이렇게 다 나눴어요. 저희가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어쩌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협력 수업을 했던 경력이 있으신지 격려를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꼭 2분의 협력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3, 5학년 주당 13시간, 협의회 1시간. 그런데 협의회는 격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그 60시간 넘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잘 맞춰가도록 짜봤습니다. 1, 3, 5학년 협력 강사님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학교 협력 강사로 운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승민입니다. 네, 여러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 상반기 북부 초등 수업 나눔 KB로 공유하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인사 말씀, 기조 강연, 사례 발표, 미니 토론,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과 식사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KB를 위해 다가오다 김태식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구순데 이렇게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대부분 우리 북부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여기 강남 서초 IB 선도학교 대왕초 교장선생님께서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북부 수업 나눔을 혁신에서 KB로 다가오다라는 주제로 매우 큰 주제로 한 4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학력, 뭐 AI 관련, 그리고 다양한 또 수업 나눔들 하고 있고 오늘 또 혁신 교육과 IB 교육을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포럼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IB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은데 최봉식 장학사님이 한 번도 안 불러주고 그냥 IB 삼촌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제가 본청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 과정으로 그 신설 부서였거든요. 의회에서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니 기초학력 담당 부서를 만들어라 라고 하셔서 갑작스럽게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과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한데 어쨌든 신설부서 초대 이제 과장으로 가가지고 기초학력, 문해력, 수리력 진단 검사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뭐 교수학습 평가, 뭐 영어, 독서, 북웨이브 뭐 사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우리 부서에 있던 한 4, 50명의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아이비만 사랑한다라고 질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몇 개죠 지금? 한 100개 되나요? 학교가? 장학사님 몇 개입니까? 97. 연계에서 100개 가까운 아이비 학교를 만들어 놓고 올 하반기 한 11월, 12월에는 대양초를 필두로 해서 아이비 월드스쿨이 몇 개 나올 것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고, 저는 사실 북부교육장 오는 것도 매우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지만 실은 아이비 월드스쿨을 만들어 놓고 본청을 떠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컸던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비가 뭔지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많이 이해하시고 학교에서도 또 실천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우리 서울 교육에 있어서 아이비 교육이 차지하고는 뭐 첫걸음 한 서너 발자국 내디든 그 정도 수준이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비 학교를 서울 시내 모든 학교를 아이비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 교육의 목표는 절대 아니고요. 일정 정도 아이비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모델을 공부를 해 나가는 것, 그럼으로써 15년 동안 서울 교육의 가장 큰 기조였던 혁신학교와 혁신학교에서 어떤 좋은 수업,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서울 교육만의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큰 기조이고, 그것이 가칭 KB로 가칭 그렇게 명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신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수업 확산이 돼서 매우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개정교육과정이 또 나왔잖아요. 적용하고 있고, 정말 새로운 학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비는 정말 서울 교육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있어서 아주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대양초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열심히 하시는 그런 아이비 후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보면은 선생님들의 눈빛이 정말 다르고 학생들의 눈빛이 정말 다르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교육장님도 많이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3년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청에서나 어디서 비판할지 몰라도 슬로건을 저렇게 가감하게 혁신에서 KB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부에서 서울 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 평가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육장이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장님의 전문성과 확신에 찬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부 상반기 수업 나눔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제가 북부 혁신에서 KB로 다가오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으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수업 나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 다가오다는 마음과 마음, 시간과 시간, 나와 너의 협력 교육을 위해 함께 다가오다라는 브랜딩으로 협력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 나눔은 5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4주차입니다. 1주차 기초로 시작하다, 2주차 북마크. 북마크는 그 즐겨찾기인데요. 북부 마이크로 티칭의 줄임말입니다. 북마크 수업으로 성장하다. 3주차 디지털로 소통하다. 4주차 혁신과 KB로 공유하다. 5주차 협력으로 다가오다가 남아있고요. 이번 4주차는
혁신교육 수업으로 탐구하다, IB 학교와 전문학습 공동체, IB 수업과 문해력, IB 후보학교 워크숍을 거쳐 오늘 KB로 공유하다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내지 보시면 오늘 순서와 뒤편에 보시면 등록과 자료 및 질문 패들렛이 있고요. 저희 북부배부 홈페이지와 만족도 조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열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IB 후보학교에서 월드스쿨로 IB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왕초등학교 김한옥 교감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왕초 교감 김한옥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무척 떨리는데요. 네, 저는 오늘 기조 강연자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IB 전문가라기보다는 교육 공동체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지원하는 IB 현장 지원가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생생한 IB 실현 모습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B의 핵심인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이자 세상은 어떤 맥락 안에서 볼 때 그들만의 의미와 질서를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 학교 위치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서울대왕초등학교는 행정상으로는 강남구에 있지만 경기도 성남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울공항 군무원 자녀가 40% 이상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50여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복지 거점 학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22 개정교육관 과정 구현하기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IB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 교육 과정을 적용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앞섰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이에요. 24년 6월 26일 인하대에서 IB 포럼을 열렸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요. IB 월드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탐구가 너무 재밌어서 학교 폭력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칭찬 일색을 말하는데 저 옆에 계신 우리 박상아 부장님을 이렇게 데려와서 부장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좀 이상해. 이럴 리가 없어. 제가 의심에 정말 그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딱 1년 뒤 지금 제가 IB 후보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니 이제는 제가 IB 매력에 푹 빠져서요. 어느 장소에 가서나 IB 얘기를 막 하니까요.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막 바쁘다니까 그 또 바칼로레아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IB의 매력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IB 후보학교 운영을 통한 수업과 평가 혁신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2개의 소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IB일까? 먼저 2가지 교육적 고민에서 출발했는데요. 첫째는 미래 교사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하는 교사였습니다. 해석해 본다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바로 학습자 주도성인데요. IB에서는 이것을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선택권과 목소리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수업에서 역량과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30년 동안 교직하면서 계속 고민한 내용인데요. 임유나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학습하는 사람, 진정한 러너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탐구일 것 같은데요. 네, 학습은 세상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이며 학습자는 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주체가 된다면 주도성이 있는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권한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IB 공부하면서 IB의 여러 가지 학습 접근법, 교수 접근법, 영어로는 ATL, ATT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저희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네. 두 번째는요,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인데요. 총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올바른 학습의 상태를 깊이 있는 학습으로 요약하면서 교과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 교과의 고유한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 및 탐구 방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이 문장을 정말 적어도 한 20번 이상을 읽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아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까? 깊이 있는 학습을 나는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IB의 핵심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학습 흥미도와 학습 성취도. 학습 흥미도는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탐구 기반 학습. 그 과정에서 전이 가능한 큰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하는 개념 기반 학습.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학생이 직접 탐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수업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대왕초 IB 후보학교 학습자 주도성 또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대왕초 정말 실현이 됐을까? 네, 한번 저희가 운영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 IB 도입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업 성장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보다 중독이 되거나 감정과 욕구가 합쳐지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저희가 솔방울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감정은 화가 비둘기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형들을 말리고 비둘기가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은 왜 생겼나요? 일단 1번 첫 번째부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모습.
학생들의 질문과 탐구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하는 교사의 변화, 그리고 벽면 어디에도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학습의 결과물을 빼곡히 채워놨는데요. 이는 단순한 수업 방법의 변화가 아닌 교육 철학 자체의 전환이었습니다. 학교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네. 네, 진짜 벽만 보이면 저희가 다 붙인다고 할 정도인데요. 학습 박물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기존의 정돈된 게시판 대신에 학생의 질문, 탐구, 여정, 발견된 아이디어들이 게시되어 있어서 교실 자체가 학습자 중심의 공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과 탐구 용어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용어를 내면화하는 데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IB PYP에는 액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UI 하나가 60차 정시 되는데요. 60차 차시 정도가 끝날 때 액션 한번 하고 있는데요. 액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실행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 옹호 활동,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참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실제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유지해요. 둘째, 바닥을 보지 않고 앞을 잘 살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교사가 데리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학년의 오소한 캠페인은요. UOI 1에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오소한은요. 오른쪽으로 소근소근 한 줄로. 그래서 복도 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학습자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실습생 학교인데요. 저희 교육실습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실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근데 2주 동안 IB를 같이 교육실습생과 생활하고 나서의 소감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딱딱한 교사상이 원래 저의 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IB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얻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사회 그 시범 수업을 들었는데 애들이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자기들끼리 질문 답식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속는셈 치고 지도안을 다 갈아엎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회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저번 학교들보다 할 일은 훨씬 많았지만 시간은 훨씬 더 여유로웠던 느낌이 들었던 게 역시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좋으면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 네, 이게 바로 교생 선생님의 느낀 IB 교육의 참모습입니다.
이런 교육 실습생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아이비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다른 학교보다 일은 많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니 더 여유롭게 느껴졌어요. 이 말은 현재 우리 아이비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처럼 다양성을 꽃피우면서 한국형 아이비를 향해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 8월 28일 날 아이비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요. 24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 매주 컨설턴트와 회의를 가지며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는 이 컨설턴트가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세밀하게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여정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아이비 전문성 개발 연수 참여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비5에서 주최하는 아이비 전문성 개발 연수에 24년 10월, 25년 2월에 35명의 교원 전부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고요. 아이비5에서 하는 아이비 전문성 개발 연수는 정말 좀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좀 힘든 연수인데 한 분의 빠짐도 없이 원어밍 선생님까지 특수반 선생님 2분까지 해서 모두 다 이수하셨습니다.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비 수업을 하니까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어서 뭔가 일에 더 필요한 수업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액션을 해보니까 좀 더 수업의 이해도 잘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국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국제적 소양을 갖추면서 조금 더 나라의 어린이로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비 수업하면서 친구들과 우정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아이비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이 소통해야지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연결성, 관점, 책임, 변화 등 명시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면 더 쉽고 우리 남현준 학생의 이 소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 친구가 이런 어려운 용어를 하는 게 정말 그냥 내면화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다 붙어 있고 늘 읽어야 되고 UI1이 끝나면 그 작품들은 다시 교실 밖에 복도에 전시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교실에 전시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운영한 우리 학생들, 같이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이었고요. 그 다음은 학부모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교육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아이비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세상이 저희 나라에서만 국한된 것들이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한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1년, 2년째 아이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두드러지게 달라졌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떤 학습 자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나라 교육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런 탐구 목표를 설정해서 그 학습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또 존중하면서 네 의견이 그렇구나,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이분은 저희보다 아이비를 더 공부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4학년, 작년 4학년, 5학년, 2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년의 어머님이신데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울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는 제주도라도 가겠다 할 정도로 아이비에 푹 빠졌고요. 이 학부모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학습자 주도성과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머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듣고 싶은 소감은요, 우리 선생님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무기력하고 배움에 대한 동기가 없었던 우리 반 친구들이 아이비라는 탐구 수업을 통해서 정말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이들 눈빛 하나하나에서 너무 재밌다, 배움이 즐겁다. 화려한 후식, 케이크, 마카롱, 떡, 뭔가 과일 이런 거를 배우를 채워주면은 조금 죄책감이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워 이제 왔었는데 제 수업도 살짝 이와 비슷했어요. 화려한 거, 눈에 띄는 것, 아이들이 좀 빵 터지게 좋아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따와서 제 수업에 접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는 아는 거예요. 이 수업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과 건강과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단을 딱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차려준 느낌이에요. 이 두 번째 우리 부장님, 교육과정 부장님이신데 정말 비유의 달인이시거든요. 저희가 영양가가 딱 균형 잡힌 한 상을 제대로 차려준 느낌이다. 소박하지만, 그 앞에 소박하지만이 있었어요. 정말로 적절하고 너무나 와닿는 비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다른 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도 뭔가 모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질 뿐이 아니라 힘은 들지만 너무 보람을 느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나는 유명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21세기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네, 우리 아이비에서 계속 주장하는 평생학습자 개념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늘 배우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전에 질문을 받아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학교를 더 발전시키면 되지 왜 아이비를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혁신학교에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답 드리는 거는 어색할 것 같아서 이혜정 교수님의 아이비를 말한다에 231쪽, 232쪽에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혁신학교에서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사실이고 이는 답답한 교육 현실에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이비와 혁신학교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비 프로그램만의 특장점, 지속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는 정기정보 등으로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아이비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비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철학부터 커리큘럼, 교수 학습 방법, 평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프레임워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요.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프레임워크가 시실날실처럼 촘촘하게 있는데 그것을 계획할 때 우리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토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산만 넘으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있거든요.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교육에서 이제 아이비는 시작된 여정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혜정 교수님의 그 아이비를 말한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육의 여러 이슈 중 일부만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장기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된 부분이 저도 좀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전 질문의 두 번째 질문 중에는요. 아이비 운영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돼가는 교감으로서 정말 부족한 소견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사이의 시간들을 관리자분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사이의 시간 속에서 선생님들은 진정한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히든 포텐셜에 시작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표적에 명중하려면 일단 쏴야 한다. 그리고 빗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도전이 100% 성공을 이끌어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시작하면 반드시 얻는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선물할 수 있으리라고는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초 강연으로 포문을 아름답게 열어주신 김한옥 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이비 학교의 생생한 이야기와 고민, 그리고 아이비 학교 증거 기반 KB의 미래를 그려주셨고,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어휘에 관련돼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와 사고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학교와 아이비 후보 학교에 대한 수업 혁신 사례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지안 서울 노원초등학교 선생님과 김수영 서울 금북초등학교 수석교사 선생님이 차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원초는 혁신 오브 더 혁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금북초는 혁신학교에서 아이비 학교까지 아우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먼저 이지안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는 교사 이지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많이 설립니다. 사실 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5분가량 혁신학교의 수업 사례를 나누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의 성과 및 생각해볼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년의 이야기를, 아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 혁신의 이야기를 15분 안에 전달하는지라 좀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초에서 한 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시작과 실천, 그리고 나눔과 성찰까지 흐름을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원초만의 따뜻한 협력 문화 속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깨어온 길과 그리고 앞으로 깨어갈 단추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한 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정성을 쏟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새학년 워크숍입니다. 노원초의 새학년은 언제나 새학년 워크숍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월이면 다음에 학년 구성 그리고 지원팀이 먼저 꾸려지는데요. 그래서 1월 졸업과 종업이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지원팀은 워크숍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 지원팀은 이렇게 구글 문서의 내용도 다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하며, 그리고 3월에 첫 단추가 어긋나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준비한 워크숍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전입 선생님들과 기존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 비전과 목표를 함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과 평가, 그리고 생활 협약까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함께 교육을 설계하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매번 이 워크숍을 지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여야 학생 중심 수업도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든 단추 위에 3월부터는 하나씩 채워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노원초의 채움, 키움, 어울림 교육과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초의 교육과정은 채움, 키움, 어울림이라는 이 세 줄기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초학력,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채우고 예술감성과 생태, 메이커 활동을 통해 키우고 학생 자치, 친구와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림을 공부합니다. 각각의 교육과정은 학년별 특색과 위계를 바탕으로 계획을 하는데요. 특히 이 각 학년은 자율적인 주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둔 배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학년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각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교육과정 같은 이 촘촘히 세웠던 부분들은 전부 다 학년 교육과정으로 녹아내려지게 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3, 4월에 진행되었던 학년별 주제 프로젝트를 살짝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학년은 주기주둔 프로젝트를 3, 4월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학년은 마음성장 프로젝트 만나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왔던 학교 자율시간도 지역 연계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5학년, 6학년도 아이들의 삶에서 주제를 발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초의 특색 교육과정인 선호배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4, 5, 6학년이 무학년제로 함께 어울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부서를 직접 개설하고 그리고 부서원들을 모집하며 활동 계획부터 실천, 성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작년이죠. 2024년 서로배움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 일부를 가져온 거고요. 2025학년도도 6월 초에 장터가 열렸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로배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조력자일 뿐 배움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평가로도 이어집니다. 평가는 단순한 정답 확인이 아니라 학생의 삶 속에서 배움을 적용해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계획이 짜여지고 있고요. 학교 자율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학년 워크숍 때 3, 4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성장의 방향을 담아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이 평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하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 실천,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원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요? 세 번째, 함께 풀어보는 배움의 단추입니다. 지금까지 잘 깨워온 이 단추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풀어볼 시간을 가집니다. 노원초에서 어떻게 수업 나눔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교원학습 공동체의 모습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원초는 매주 화요일 다모임을 합니다. 업무 협의 그리고 안내도 하기도 하지만 다모임에서는 수업 나눔이 있을 때는 이 수업 나눔을 중심에 두고 운영을 하는데요. 공개 수업 계획을 저희가 왼쪽 편에 이렇게 시트를 마련해 놨는데 이 공개 수업은 저희가 한날 한시에 일률적으로 한날 한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우리가 공개하고자 하는 시간들을 이 구글 시트에 미리 작성을 한 뒤에 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진행되는 수업 나눔은 학생들의 반응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수업의 어떤 모습, 수업의 나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유를 넘어서 수업의 본질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수업 나눔의 모습을 가져온 부분이고요. 올해도 벌써 4차례의 수업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나눔도 하지만 각급
각 학급 또는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수업에 어떤 그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례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3, 4월 지금까지 나누었던 수업의 나눔회 같은 경우에는 독서 통장 활용 방법, 뭐 감사일기 수업 방법, 그리고 6학년 프로젝트 수업 등을 다양한 주제로 해서 4차례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나눔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서로의 요청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이 교학 상장의 문화를 꾸준히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나눔 문화는 교환학습 공동체로도 이어집니다. 주제별, 학년별 교학공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고요. 이 동네 한바퀴처럼 선생님들이 함께 마을을 걸으며 알아가는 이 모임을 통해 학생 생활 지도나 지역 연계 자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을 꾸리라는 어떤 그 요청도 있었잖아요. 그 꾸릴 때도 우리는 이 동네 한바퀴에서 알게 된 기관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노원초는 이 교육 활동을 끝으로 두지 않고요. 되돌아보고 다음 해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 말, 지금 이제 1학기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매 학기 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공동체별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며 개설 방향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잘된 점을 함께 칭찬하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 함께 찾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학교가 함께 깨어온 길 위에서 다음 단추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번째, 함께 꿰는 다음 단추입니다. 교사의 창의적인 실천이 넓어진 것,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 정착된 것, 수업 나눔과 평가 형식이 일상화된 것, 이 모든 변화는 혁신학교가 남긴 귀한 발자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확산의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 중심의 조직 문화가 때로는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이동이나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잘 쌓아온 문화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노원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혁신을 실천해온 모든 학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는 혁신, IB, KB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학교는 그리고 우리 교실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어야 할까? IB여야 할까? 아니, KB여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그보다 먼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사실 혁신교육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결과라기보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삶과 연결된 수업, 그리고 교사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 교육이든 IB든 KB든 그 핵심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삶의 맥락에서 배우며 배움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교육.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꿰어가야 할 다음 단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으시겠나요? 제가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똑똑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책보다는 사람, 시스템보다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움의 길을 찾아가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금북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수석교사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PPT 화면이 제게 아니어서 잠시. 사실 아이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종교의 영역처럼 아이비가 최고입니다. 혹은 나는 아이비가 정말 싫어요. 양극단에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아이비의 철학과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 교육으로 수용할 점들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을까가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PPT를 만들었지만 제가 앞선 두 교감님과 우리 이지한 부장님의 강의를 듣고서 내가 만들어 온 노트가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대왕초와 노원초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똑같다고 봤습니다. 네. 즉 어떤 게 아이비고 어떤 게 KB고 어떤 게 혁신학교다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금북은 혁신학교 3기에 진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비를 들여다볼까? 우리가 노원초만큼 혁신학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혹은 어디어서 한다는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이 두 개의 렌즈였습니다. 혁신학교로서 조금 더 잘 도약하기 위한 다음 발걸음은 뭘까? 그리고 아이비로부터 배워와서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은 뭘까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예상대로 험난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느냐? 지금도 너무 힘든데, 특히 외국의 것을, 심지어 우리나라 프레임업도 굉장히 탄탄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용어로 왜 배워야 할까? 저희의 출발점들은 같았습니다. 아이비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진 않고요.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석교사로서 교사 주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주도성이 길러지려면 그 반대편에 교사 주도성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10분으로 우리 인간 타이머를 세워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북초등학교가 혁신학교였기 때문에 초빙으로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초빙학교에 1년 근무하고 나서 저희 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초빙으로 온 김수영 부장님, 혁신학교를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때 제 대답이 이게 혁신이에요? 그럼 전 못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인 거예요.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다 한다고요? 어떻게 이 선생님들은 이걸 다 하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제 별명이 혁신이 혁신답지 않다는 김수현 부장님 발언하세요 라고 저희 교장선생님이 계속 놀리셨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던데 사실은 대입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그나마 학생 중심 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지 양식은 나이스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혁신학교로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다는 아이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바로 혁신학교의 성과였습니다. 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학교 문화는 선생님들의 연구와 열정에 지원하는 문화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해가면서 성공도 해봤고요. 실패도 해봤고요. 싸워도 봤습니다. 네, 그런 맷집이 길러졌고요. 도대체 우리 혁신학교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까를 고민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비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아이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금북은 서울시 교육청 2023년 탐색기부터 3년 동안 아이비 탐색 관심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들을 우리 교감선생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우리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것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지한 부장님의 꼬리를 좀 물고 싶습니다. 아까 뭐였죠? 정책보단 사람, 시스템보단 관계. 저는 아이비를 통해서 조직과 문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학교 정책, 관계를 넘어 관계가 주는 그 불안전성을 넘어 학습하는 조직으로서의 학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금북초 아이비 프로그램의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기회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 기반 탐구 아이비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총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으로. 그렇지만 아이비는 30년 전부터 들여다봤으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북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말 재구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재구성의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를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동료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교사 문화 어떻게 만들까? 혁신학교 물론 선생님들 굉장히 잘 모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만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 금북에서 하고 있는 아이비 교육과정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만남인 거예요. 매주 다모임의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학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성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는 아이비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나는 아이비 하기 힘들다. 왜? 너무 힘들어서. 좀 진정성이 전달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그전 수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개념적 3차원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그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귀납적 추상화에 이르는 탐구로 진행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도전, 아까 인터뷰까지 했던 그 커진 렌즈, 맥락, 이런 것들을 교사한테 얘기할 때 저희가 그 교사의 가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틀려서 우리 아이들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방향을 잡고 틀린 부분을 우회해보고, 티치 앤 러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같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뛰어난 교사들이 각각의 공간에 갇혀서 각각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비는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다. 네.
정말 그럴 수 없는 모든 교사가 같이,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코어인 교사가 있을 것이고, 나 힘들어, 나 조금 더 쉬어갈래 하는 교사, 그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 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큰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0분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명강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 금북초가 정말 인증학교로 진입할 수 있을지 진입하지 못할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저희는 그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어떤 것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파악했고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더 실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느꼈던 것들을 난 다른 학교에 가서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IB 교육과정은 한 교실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전체가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IB 학교 한번 해보자 라는 네, 주장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거 패스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으로 가겠습니다. 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기서 얘기한다면 시간이 또 많이 네, 물 들어주셨습니다. 인간 타이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 IB를 들여다본 혁신학교 금북의 KB 구현 방안입니다. 네, 저희가 꿈꾸는 KB입니다. IB 학교와 혁신학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IB 코디네이터, IB 부장님과 혁신 부장님이 열심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개인과 학교를 넘어 시스템 시민의식을 통한 창조적인 긴장감을 갖는 교사 문화를 만들자. 밖에서 배워온 것들이 나 이런 거 배워왔어가 아니라 네, 남아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고요. 저 역시 수석교사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 네, 정답이 없지만 같이 찾아가는 학교 교사 문화. 다음,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생태계라고 생각됩니다. 저 선생님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선생님, 이 선생님은 먼저 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반에 늦은 아이가 있고 빠른 아이가 있듯이 모두를 포용하며 같이 가는 교육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전이 가능한 개념적 이해를 구현하는 교육과정. 사실 저희도 혁신학교로서 굉장히 교육과정이 체계화됐다고 생각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아직 그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는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방안들을 IB에서 네, 저희는 좀 읽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습과 웰빙에 집중하는 리더십이 우리 금북이 꿈꾸는 KB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발표해 주신 이지한 선생님과 김수영 수석교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4주 저희가 이제 5주간의 수업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협력이 전문성이다. 그런 느낌을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과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서울 신길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신길초등학교 나왔지만 사실 금북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교사로서 이제 금북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처럼 화수분 같은 네, 그런 협력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몸에 막 배어 있으니까 이게 좀 바이러스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전이가 되는 것들을 느꼈는데 또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IB의 PYP와 수업평가 혁신으로 KB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미니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박상아 서울대왕초등학교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IB 담당 최봉식 장학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아 서울대왕초등학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왕초등학교 IB 코디네이터 IB 교육부장 박상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KB로 공유하다 포럼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서 얻게 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선생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IB 프로그램은 3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IB 프로그램 기준 및 운영 방침인 PSP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평가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IB 초등 프로그램 PIP 프레임워크,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팀워크 스쿨 커뮤니티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학교의 철학부터 수업, 교육 공동체, 운영 전반까지 크고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예비 교사인 실습생까지 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학교 문화가 새롭게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변화의 중심에는 PSP, IB 프로그램 기준 및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PSP는 학교 시스템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철학, 조직, 교육과정 이렇게 3가지 핵심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국제적인 기준인데요.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 PSP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 후에도 시스템의 질 관리를 위해 5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 덕분에 학교 전체가 분명한 목표와 체계를 갖추고 구성원이나 정책 등 환경이 달라져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P가 학교 전체의 설계도로 작동을 한다면 이 비전을 실제로 설계도로 작동을 한다면 비전은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 서울대왕초등학교의 비전은 국제적 소양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이 비전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약속이 바로 학교의 사명문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을 기른다. 저희 학교 교육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기존에는 교사나 학교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면 PSP를 적용한 이후에는 학교 전체가 같은 기준과 체계 아래서 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함께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IB PSP를 적용한 학교는 변화의 속도와 일관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서울대왕초는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PSP에 맞추어 정렬하고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반에 걸쳐서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IB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 이제 수업도 참관을 하시고 교육 공동체별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시설 점검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컨설턴트는 SDS 서울대왕초등학교 is ready, just go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서 서울대왕초등학교가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IB 수업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IB PIP 초등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계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 틀 덕분에 기존에 분절되었던 교과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원형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가장 바깥쪽에 국제적 소양이 있습니다. 국제적 소양은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청소년이 되기 위한 그런 태도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아이비의 코어, 아이비가 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10가지 학습 자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비 PIP는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주제 아래에는 여러 교과가 명시되어 있고 이 교과들을 통합해 중심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비 PIP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교수 접근 방법, 학습 접근 방법이 우리 학생들이 초학문적 주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맥락을 적용한 탐구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요. 탐구 프로그램은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균형 있게 배치한 36개의 탐구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 프로그램은 교육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비 PIP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적용한 5학년 UI2 단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의 중심 아이디어는 감정은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표현은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인데요. 단원 도입 프로보케이션에서는 이제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서 인물의 감정을 포착해 그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해보고 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서 전교생이 함께 음악 속에서 어떻게 감정이 표현되는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구 목록에서는 형태 렌즈를 가지고 감정과 욕구의 구조적인 이해에 대해서 탐구를 하였고요. 두 번째 탐구 목록에서는 기능 렌즈로 감정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목록에서는 연결성 렌즈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라 감정 표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활동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액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삶 속으로 이런 중심 아이디어가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깊이 있게 기록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학년별로 성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학년은 특별 제작한 성찰 공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고학년은 성찰 공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협업 도구를 도입해 자신만의 성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또 LOI마다 아이비 PIP의 5가지 핵심 요소, 지식, 개념적 이해, 학습 접근 방법, 학습 자상, 학습자 주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모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찰하고 다음 목표를 세우며 학부모도 자녀의 배움과 성장 여정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2학기에는 학부모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의 탐구 여정과 성장 이야기를 직접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이비 PIP 프레임워크는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 소양과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학교 인근에 미군 부대 코리안 폴시스가 있는데 학생들이 매해 스프링 페스티벌, 폴 페스티벌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어에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놀이를 구안해서 실천하거나 또는 한국의 전통 놀이를 영어로 소개하는 이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액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끝에 교육 공동체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IBO 전문성 개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IB 공식 워크숍을 받으셨고 또 인스쿨 워크숍 그리고 대구 월드스쿨 탐방 또 여러 가지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내 초등학교 또 선생님들께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실습생 등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IB는 프레임워크고 IB는 팀워크입니다. 이렇게 함께 만드는 미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현시키는 IB 시스템의 힘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 역량 혁신 교육과 아이비 외국어 교육팀 장학사 최봉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명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니 토론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그 눈빛에서 막 분노가 느껴지세요. 미니 토론인데 자꾸 또 사례 발표하네. 그리고 이제 이 사례 발표라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간증으로 흐릅니다. 그냥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운영을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라는 연구학교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가 다 결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아이비 학교의 사례를 먼저 간증을 들으셨고, 그다음 이제 노원초의 또 후보 오브 더 후보, 아니 혁신 오브 더 혁신, 네, 또 간증을 들으셨고, 지금 이제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내용을 또 한 번 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나온 자리가 이제 약간 그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 둘째, 셋째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요새 유행어처럼 자주 쓰는 말이 겠냐거든요. 겠냐고. 그래서 저는 괜찮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앞에 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되겠냐? 막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게임하실? 막 이러면 겠냐고 막 이래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게임할래? 되겠냐고, 약간 네가 나한테 되겠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너무 좋은 거 알아. 근데 문제점도 살짝 있어. 그랬는데 지금 나올 타이밍은 뭘까요? 겠냐고겠죠. 겠냐고. 교육청에서 이게 되겠냐고. 넌 뭐 하고 있냐고. 학교 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알고는 있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적받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어떤 그 아이비가 정답이고 아이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고요. 혁신학교가 무조건 좋다 싫다라고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혁신학교를 경험하는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혁신학교 그럼 일단은 별을 심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을 걷어서 우리가 떡을 해서 우리가 잔치를 해야지. 근데 지금 노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시스템화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잔을 채우려면 잔이 좀 넘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는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모든 하나의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의 현상이고. 그래서 혁신학교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되고 아이비로도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이 KB라는 말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비라는 것 자체가 그 학교 안에 맞는 프레임워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이미 KB신 거예요. 우리 서울 교육에 맞게 아이비를 운영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KB는 하나만 넘겨주겠어요? 네, 이제 깊이 있는 학습, 좋아. 학교 시스템화 좋아. 그러면 아이비를 학교에서 어떻게 도입하느냐,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에 대한 논의인 거고 하나의 수업 모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KB는 수업을 이렇게 하자라는 게 보다는 어떤 수업이든 좋아. 열린 학습, 플립 러닝, 한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거. 근데 지금 필요해.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우리 학교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요새는 이제 KB라는 표현을 가로 뒤로 숨기고 이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모델에는 이제 바칼로레아의 국제 바칼로레 수업 평가 모형이 들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 넘어서 학교 시스템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KB는 이제 수업 모형을 넘어서 학교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건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탈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것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이제 그거 흐름 아니야. 완전 달라졌어. 그거 올드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이 이뤄낸 성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서 그걸 하나로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보자는 거고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아이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는데요. 저희가 1등이었습니다. 2017년에 그 전임 교육관님께서 아이비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한 게 전국에서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때 KB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에 이제 아이비 업무 담당자 장학사들이 모여서 이제 KB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주제넘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서울만 있나? 서울에서 하면 한국형인가? 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지적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장 먼저 제안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때 KB라는 표현을 교육감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도 맞고요. 근데 2022년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할 거냐 아니면 일부 수업 모형으로 적용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자를 택한 거고요. 일부 수업 모형 적용 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에요.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하시는 탐구 질문, 핵심 아이디어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적용,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각을 쓰는 교실, 그리고 초등에서는 생각을 키우는 교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구와 제주는 본격 도입으로 가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부터 후보 학교가 나오고 지금보다 저희보다 5년 정도 빠르게 타임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스쿨이 나오는 시점에 대구와 제주는 이제 5년이 지나서 재인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평가, 네, 다시 또 5년 갱신, 네, 저희가 핸드폰 갱신하듯이 갱신하는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뒤늦게 출발했는데 방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세요.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소멸 지역에 대한 해법으로 아이비를 도입하신 거고, 대구는 물론 수업평가 혁신이긴 한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민한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수업평가의 혁신, 그리고 공교육의 질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힘든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는 게 방향입니다. 물론 방향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딜레마거든요. 어려운 지역은 이미 어렵거든요. 아이비를 하기 전부터. 근데 이미 어려운데 아이비까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강제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서요. 그래서 2023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북초처럼 탐색학교 운영이 시작됐고요. 그때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한번 통으로 날아갔다가 6월부터 탐색학교 운영을 시작했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관심학교, 후보학교 운영을 시작했고, 대망의 2025년 하반기면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월드스쿨이 나올 예정이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컨설팅과 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단계라서 한 6개월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쯤 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아이비의 시스템이 도대체 뭘까? 아이비 운영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학교에서 축적하는 노하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겠냐가 나오겠죠. 네, 넘겨주시면 이제 이건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를 보시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아이비가 팬시하다고 느끼는 점.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22년 9월에 전문직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도 이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본청 강당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이비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무성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네, 단순히 아이비를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지 마라. 아이비 업무를 담당하려면 아이비랑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얘를 어떻게 더 꽃 피울 수 있게 생각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비가 너무 좋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요. 아이비가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얘기도 못 드려요. 저는 정말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밖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팬시한 점을 먼저 보세요. 아이비를 하게 되면 막 뇌구조, 뇌 학습 막 연결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한 문의를 지식하는 막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막 뭐 저기 담짝에 뭐 떨어지면 뭐 호박이 구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없어요. 지식의 구조나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나 전혀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개정 교육 과정의 방향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먼저 구현해 보고 있는 사례가 있어. 그게 아이비야. 그래서 곽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표면적인 팬시함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우리 초등교육과에서의 탐구 질문, 네, 그리고 지금 개정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 아이디어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네,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아이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은 혁신학교에도 있습니다. 아이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개정 교육 과정의 그 총론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저는 학교라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 거룩한 말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교사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앞에 괄호로 빠져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던 협력이겠죠. 협력. 학교는 협력을 통해서 교수 학습을 설계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겁니다. 아이비도 같은 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연수는 왜 실패할까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 교사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길러야 될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길러주면 그 능력을 분명히 학교 교실에서 사용할 거고 수업은 개선될 것이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능력이 정말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직 시험 볼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멘트를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항상 그 암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교육은 교사 협력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 협력을 이끄는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학습하는 조직에서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전문성을 나누고 실천지를 쌓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연수가 아닌가, 진정한 교사의 성장이 아니고 학교의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트렌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그걸 앞서가는 게 아이비 그리고 혁신학교죠. 그리고 혁신과 아이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대안이자 결과입니다. 지금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까라는 수많은 발버둥 중에 혁신학교가 나온 거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이비까지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몇 개만 더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네, 요거. 그럼 아이비는 왜 가능할까요? 어디서요? 국제학교에서는 왜 가능할까요? 국제학교에서는 가능하죠. 그만큼 간절하거든요. 엄청 간절합니다. 도입학교의 간절함. 왜요? 학생들이 다 수업료를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를 하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서울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누적된 교육의 성과가 있어요. 아이비를 하니까 대학을 잘 가더라. 해외에 유명 대학을 가더라. 이거는 마치 그 반클리프 목걸이처럼 그냥 그동안 쌓아온 그냥 명성인 거죠. 네.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비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고 싶은 학교들이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럼 서울교육에는 이게 없어요. 서울교육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대안을 올려놨더니 패들렛에 그 질문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 심정 너무나 이해합니다. 쓰다 보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될까요? 이렇게 썼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막 쏟아내 주셔서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5개 정도 적은 건데요. 좀 더 느슨한 표준화의 포인트 찾기. 지금 IB 관심 후보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건 학교 전체가 정말 물 셀 틈 없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빌런은 있고, 네, 물 셀 틈 없이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IB에서는 그걸 원해요. 우리나라 상황과 안 맞아요. 학교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학년에 대한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걸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센티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다 안 주면 줌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 그 가만히를 줬다가 뺐으니까 더 불쾌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인센티브가 될지는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교사 효능감은 느끼고는 계실 거예요. 예전 수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뭐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효능감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교육청이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행정 업무 경감은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저희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IB 학교를 더 맞춤형으로 노력하겠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 지원, 이 얘기는 왜 적었냐면요, IB 학교 예산을 드렸을 때 IB 관심 후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점이 그거예요. 야, 돈을 줬는데 인쇄비가 아니래, 연수하는 데 쓰래, 선생님들 전문성 신장하는 데 쓰래, 뭐 이러면서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어떤 새로운 저희가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만드는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겠냐라는 눈빛으로 또 역시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다시 넘어와 주시면요, 뒷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앞부분 아까 그 요거. 그래서 이제 이무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교연학습 공동체, 연구하는 문화를 풍차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바람이 불 때는 정말 열심히 교원학습 공동체에 참여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습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누군가 빨간불, 파란불을 바꿔줄 때까지 선생님들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신호등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 아주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저기 적혀 있는 말입니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교사 자율성, 전문성의 조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표준화된 시스템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키워주는 시스템. 네. 그래서 회전교차로처럼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교육과정 수업평가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학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좌회전도 우회전도 2시 방향 출구, 9시 방향 출구, 6시 방향 출구, 내비게이션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원하는 출구로 나가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꿈꾸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는 이러한 회전교차로처럼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서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정말 양껏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은 일단 IB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IB 월드스쿨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시니까 겠냐 그래서 불만이 막 폭주하실 텐데요. 지금 아마 패들렛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의 2가지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평가의 공정성 얘기하는데 초등 PYP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먼 얘기고 DP 과정에서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고 루브릭이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그 표본 샘플을 통해서 IBO에서 다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IB는 IBO가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겠냐, 그 아까 효능감, 예산,
또 뭐였죠? 뭐의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열띤 토론으로 진행해주신 최봉식 장학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패널 토론으로 자리에 앉으실 텐데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제가 날짜가 있는 지금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희 이 6월 10일과 6월 19일 요 상황을 한번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우이천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오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수로를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막 상황을 찾다가 돌을 2개를 찾아가지고 놓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9일이 지났는데 한 이만큼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돌을 놓는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북부 다가오다 교육지원단을 그때 발대식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한 손해의 길에 들어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방향을 가고자 했을 때 손해와 헌신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조금이라도 바른 길을 틀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된다면 세상이 조금씩은 더 좋은 길로 채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가 드렸는데, 오늘의 이 길도 함께 만들어가는 또 새로운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수업평가 혁신의 실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김한옥 교감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대양초등학교 교감 김한옥입니다. 네, 시간이 좀 다소 지체가 돼서요. 제가 그 토론 진행 규칙을 조금 과감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수업과 평가 혁신의 실제와 과제인데요. 이미 다른 4분 선생님들과 장학사님은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패널로 참여한 우리 신현주 선생님께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평가 혁신의 실제 사례와 과제에 대해서 2분 정도 우리 신현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면 되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중원초등학교 교사 신현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2023년 생각을 키우는 교실로 시작된 그 서울시 교육청 지원단에서 아이비 연구 추진단 지금 3년째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중원초등학교이고 현재 중원초등학교는 아이비 관심학교입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제 아이비와 관련이 없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비를 공부하게 되면서 개념 기반, 아까 말씀하신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처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비가 뭔지, 개념 기반이 뭔지 이제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아마 저한테는 재작년과 작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알았던 것들을 학생들과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서 2022 교육과정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그 개념적 이해라든지 어떤 고차원적 사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막상 현장에서 4학년과 그리고 아이들과 해보니까 저희의 공교육은 학급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이 있잖아요.
학군도 다르고 그 안에 수준도 다르고 아이들의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지원해주는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수업의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교사로서 사실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아, 이거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지? 또는 뭐가 어떤 부분이 더 도와줘야 이게 가능한 건지라는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기본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념적 이해라는 그런 고차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사실 초등의 발달에게 맞는 정말 모를 심고 어때 직접적으로 해보고 만나고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채 그래 개념적인 사고 고차원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잘 따라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은 뭘 해도 가져와서 따라해요. 뭘 해도 그걸 아웃풋을 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고도 안 되고 고차원적인 사고도 안 되는 애들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 그 시기를 살아가는 애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채워줘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비를 공부하면서 제 교사로서 제 스스로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 친구들한테 지금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지금 알아야 하고 얘네는 10년 후에 나랑 다른 삶을 살 건데 얘네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 고민을 저한테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아이비든 K비든 혁신이든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정말 애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의미 있는 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문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스템이 너무 잘 되면 인간이 필요 없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내가 내 앞에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K비든 I비든 혁신이든 그걸 탐색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저는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비의 교육 목표는 국제적 소양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현재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기초적이고 생각하고 하는 기초 기본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패들렛에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7가지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묶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DP까지 얘기할 때 우리 나라의 평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건 저희 패널들이 대답하기는 좀 너무 거국적인 것 같아서 조금 다음을 기약해 보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비에 관련된 질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비의 부정적인 동료 교사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제가 아까 좋은 면만 얘기했지만 23년,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박상아 부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우선 작년에 24년도에 8월 말부터 아이비 후보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생 실습을 지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연구를 하셨고 그것을 교실에서 실현하시면서 정말 수업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동학년에 공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학년 내학급에서 시작했던 아이비 교육이 이제 점차 교생 실습 지도 교사들 9명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나도 우리 반의 수업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분, 두 분 참여하셔서 전체 24학급 중에 13학급이 아이비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전체가 다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는 분들의 실천적인 노력, 그리고 그냥 막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감화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그 꿈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점을 봤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은 혁신학교와 아이비를 지속하기 위한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네, 어떤 게- 강학사님이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운영하고 계신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해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혁신학교도 같은 지점이셨을 것 같아요. 혁신, 나도 혁신하는데 이런 그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 안에 있는 초등학교 숫자를 결국 n분의 1한 게 학교 기본 운영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혁신학교가 얼마를 더 받는다 하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학교에서 얼만큼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비 학교에 예산이 더 투입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다른 학교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이비 학교든 혁신학교든 어느 정도의 그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인데, 특히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비 학교를 만들어내려면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뭐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인사 담당 부서를 설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확보해낸 인사의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선도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비 하고 싶은 학교 아이비 하고 싶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모이게, 그리고 나는 아이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입출구 전략을 만드는 것고 혁신학교 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후보학교 지정되는 첫 해에 이제 본인 이제 희망에 따라서 후보학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관내 일반 전보로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보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전입 교원 100%에 대해서 전입 요청, 서울시 전체에서 전입 요청을 할 수 있고 2년차 때는 50%. 그래서 일단은 기존은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길을 그냥 파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중에 계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직접 궁금하신 분은 질문하실 때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간단한 소속과 성함 밝혀주신 다음에 질문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세 분 정도의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앉아있는 이 패널들에게 꼭 듣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수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북초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협력 체계가 잘 구성돼서 그리고 배움이나 이런 협력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기본이 잘 탄탄하게 되어서 공개 수업을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게 개념 기반 수업이구나 하는 이해를 많이 받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보시기에 그런 협력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거 간식 빼고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노하우를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결이 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비를 반대하는 교사와. 네, 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료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반대하는 게 당연해. 그 교사가 있는 그 위치를 읽어줘야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교사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어마어마한데 아이비라는 이유로 너무 빠르게 코너를 돌았을 때 쇼트트랙에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튕겨나가는지. 그렇게 상처받은 교사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아이비를 어떻게 할까로 접근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 내 수업의 답답함, 그건 우린 누구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커피 한잔 할래요? 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감으로서 이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패널 토론을 마무리할 때 저보고 멋진 문장을 하나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 드는 것은 네, 이렇게 훌륭하시고 아름다운 선생님이라는 이 교직 단체 서울교육에 제가 소속되어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어서 진행하는 종합 토론에서 더 깊이 있게 자유로운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KB로 공유하다 함께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함께 나누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시간을 내어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혁신과 아이비 그리고 갖고 있던 여러 장점들 그런 의견들을 나누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들이 또 서울 미래형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는 함께 그 테이블별로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로 공유하다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저쪽에 가셔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못다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right, lost in the haze of a wild night. Laughing low, can't feel my feet. Stumbling through the crowded street. Too drunk, too gone. Can't tell right from wrong. Too wild, too gone. Living life like a song. I don't know, can't think straight. Missed my stop, now it's too late. Faces blur, voices fade. Lost my way in this escapade. Too wild, too gone. Can't tell right from wrong. Too wild, too free. Don't care what's left of me. Loud music